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 진행의 정예린입니다. 네, 오늘도 주식투시경을 통해서 불기둥을 세울 수 있는 재미있는 주식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가 잡아낸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인지, 또 그 종목들에 대한 교육부터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오늘도 알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 대한 체결 소식, 그리고 미국 반도체주를 위주로 한 그 훈풍과 이 오늘 코스피 지수는 결국 8,700선 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경제를 짓눌렀었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자 이 고유가에 대한 우려가 한풀 꺾였고 또 투자 심리가 회복된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뉴욕 증시 안에서는 기술주 그리고 AI 관련주를 중심으로 상승 마감을 했다 보니 이 기운이 우리 시장까지 연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유가 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사자세가 돋보였는데요. 그 외국인의 기관, 그 사자세, 유입된 자금 대부분이 결국에는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이 됐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 상승 출발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장 초반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자 조금 쉬어갔죠. 1.5%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종목별로 각계전투의 양상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양시장, 이 쏠림 현상은 또 언제 해결될지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고민이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황적인 부분들은요, 저희가 윤정두 대표님과 함께 잠시 후에 조금 다뤄보도록 하고요. 대표님의 주식 노하우 40년이 담겨져 있는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가 잡아낸 종목들 먼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 오늘 굉장히 불기둥 세웠다고 하는데 저와 함께 표를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먼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하나 있죠.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이름 굉장히 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방산주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전 협상이 체결됐다 보니까 수혜받는 테마가 바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조선, 건설, 그리고 바로 방산입니다. 방산 오늘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총 4가지의 종목들을 지켜볼 수 있는데요. 우선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109만 8천 원이라는 당일 고가로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SK 이터닉스도 볼게요. 6만 1,900원이라는 당일 고가로 26%대의 오름세를 볼 수 있었는데요.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또 정부 에너지, 그 재생 에너지 설비 확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같이 신재생 에너지가 올라갔고 26%대의 오름세를 기록했다라고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대우건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수혜받았던 종목들, 그 테마들 중에 하나가 건설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중에 하나, 이 대우건설, 그리고 뭐 이 이외에도 뭐 DLENC, 또 여기에도 있네요. 삼성 ENA도 있습니다. 이런 건설주들도 오늘 많이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대우건설은 오늘 28,750원으로 25.55%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또 미래 에셋생명도 볼게요. 35,150원으로 22.69% 보여줬는데 보험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미래에셋생명이 오늘 20%가 넘어가는 상승세를 보여준 겁니다. 이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건설주 DLENC 94,600원, 2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아까 말했던 이 삼성 ENA도 건설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은 58,800원으로 12.86% 오른 모습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시스템도 한번 볼게요. 방산 중에 하나죠. 11만 6,500원을 보여줬는데요.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방산의 힘을 얻어서 오늘 이만큼 오르건 거고요. 또 밑에 보시면 하나솔루션도 있습니다. 43,850원이라는 당일 고가입니다. 13%대의 오름세죠. 최근에 대규모 유상증자 관련된 소식 계속 알려드렸었잖아요. 그와 관련돼서 오늘 힘을 입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 종목 모두 방산이라는 점 각각 24만 원,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121만 3천 원이라는 당일 고가 보여줬습니다. 각각 10%가 넘는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LG노텍 134만 1천 원입니다.
10.92%면 사실 11% 가까운 종목인데 이 FCBGA라는 고급 반도체 기판을 파는 그런 기업이죠. 근데 이 애플 카메라 모듈에 치우치지 않고 사업 구조를 좀 개편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자 이렇게 또 10% 넘어가는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사일까요? 오늘 6.21%, 4.6%의 오름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많은 종목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만 여기서 좀 전체적으로 보시면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이 진짜 많다라고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불기둥 AI는 시가총액이 높은 대형주, 우량주를 위주로 잡아낸다는 겁니다. 그 뜻은 조금 더 우리가 안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좀 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위주로 잡는다 그런 뜻인데요. 아무래도 저는 대형주 위주로 하고 싶어요, 투자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불기둥 AI가 또 눈길이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고로요, 저희 오늘 이 종목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적적으로도 가져갑니다. 표 한번 볼게요. 후성, HPSP 다양한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주성 엔지니어링 볼게요. 6월 11일 20만 8,500원에 포착을 해서 저희가 28만 3천원까지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지금 한 달이 조금 넘어가는 시점에서 35.73%의 누적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갖고 있는 키워드는 두 가지죠. 세계 1위, 세계 최초, 이 두 가지입니다. 누가 들어도 특히 투자자가 들으면 너무 솔깃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세계 최초는요, ALG 기술, 세계 1위는 ALD 기술입니다. ALD, ALG 무슨 차이일까요? 물론 이 두 개 다 이 코팅을 하는 기술입니다. 그렇지만 ALD는 위에서 아래로, 또 ALG는 동서남북으로 코팅을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ALG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겠다라고 알 수 있겠죠. 그 두 가지의 모든 핵심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태양광이요. 이 태양광이랑 반도체는 그러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나요? 네, 당연히 관계가 있습니다. 반도체에 쌓는 그 초미세 기술력을 태양광 패널에도 접목을 해서 그 효율성을 높였다라는 건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많다 보니까 계속 꾸준히 올라가면서 35%가 넘어가는 수익률 보여줬습니다. 이 말고도 삼성전기도 볼게요. 6월 8일 163만 원에 시작을 해서 결국은 200만 원대가 넘어갔습니다. 23%대의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MLCC, 전자산업의 쌀이죠. MLCC 하면 가장 생각나는 국내 종목입니다. 물론 글로벌적으로 생각하면 무라타가 1위지만 2위가 바로 삼성전기라는 건데요. 이 MLCC가 필요한 이유가 있죠. 이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많이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좀 전기가 안정화되지 못합니다. 그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MLCC라는 기판인 겁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LG이노텍 말씀드릴 때 알려드렸던 FCBGA, 이 FCBGA라는 고급 반도체 기판이 있습니다. 이 또한 다루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MLCC까지 갖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기가 유일하다라고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멘텀들로 결국 23%대의 오름세를 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누적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봤다면 저는 좀 상한가를 안착하는 종목들이 더 궁금한데 그런 종목들은 없나요? 네, 당연히 있죠. 바로 오늘도 있었고요. 6월 1일부터 꾸준히 있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보이실 겁니다. 바로 14개의 종목들을 체크할 수 있는데요. 사실 5월에는 18개의 종목이었어요. 근데 이미 6월에는 아직 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14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 뜻은 상한가에 안착하는 종목 꽤나 많이 잡아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불기둥 AI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겠죠. 참고로 이 불기둥 AI 오늘 저희가 무료로 선착순 30분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하단에 자막 보이시죠? 이 자막을 잘 활용하시고 또 방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다음 장에서 바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이 불기둥 AI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 다양하게 있었지만 오늘 조금 집중해 볼 종목 하나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바로 대우건설입니다. 올해 1분기에 사실은 종목 검색에 많이 떴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전이 결정되고 MOU 체결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수혜 테마가 건설 그리고 뭐 방산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 건설 안에서도 대우건설이 오늘 25% 넘게 올랐다라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이런 상승 모멘텀들 확인해 보시고요. 검색기는 어떻게 떴는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26,150원이네요. 9시 15분에 26,150원에 MTS 버전으로 저희가 잡아냈고요. HTS 버전으로 확인해 보시면요. 9시 12분에 잡아냈습니다. 이때 24,850원에 9시 12분에 잡아내서 결국에는 20분 되는 시간 동안 바로 25% 정도 올라갔다랍니다. 28,750원까지 상승한 것 보이시죠?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9시 12분에 시작을 해서 9시 40분까지입니다. 28,750원까지 올라갔다. 한마디로 말해서 3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25% 상승했다라고 체크해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종목들 바로 이 불기둥 AI가 잡아낸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불기둥 AI 저희가 오늘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죠. 선착순 딱 30분께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의 자막 잘 활용해 보시고 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천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큰 화면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 어마어마합니다. 시황 부분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대우건설 또 화두에 올라서 있는데 우리는요 1월 23일에 대우건설 5,000원대 그리고 2월 달에 6,000원대 이렇게 설정이 됐죠. 그리고 난 이후의 흐름은요. 그리고 난 이후의 흐름에서는 4월 기준에 10,000원대 기준 그리고 최고점 43,350원 4월 28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러고 나서 대우건설 어떻게? 투자경고 지정 예고에 대한 불편함 43,350원 찍고 밀렸다 39,100원에 차익 실현.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죠. 차익 실현 이후에 2만 원이 훼손되는 흐름까지 단 한 번도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와 삼성전기 어마어마합니다. 100만 원, 200만 원을 넘겼었죠. 200만 원, 230만 원 쭉쭉쭉 뻗어갈 수 있는 위치, 그 흐름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야죠. 당장 강연의 부분이 설정돼 있어요. 6월 21일 일요일입니다. 함께 하셔서 이런 종목군들의 청산일부터 차익 실현의 기준 그리고 재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까지. 대우건설의 기준은 글쎄요.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을 검색기 기준에서 잡아놨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최고점의 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 24,850원. 19,000원대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돌려질 때 매수 신호가 명확치는 않았어요. 4월 8일 날 상한가 그리고 4월 28일 날 43,350원까지. 5,000원대부터로 따지면은 700%에 달하는 폭등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흐름이 PR과 PBR이 전체적으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철저히 기술적으로 심리적인 부분과 수급 이런 부분으로만 대처를 한다고 그랬죠. 이슈 내용은 뭐 항상 똑같습니다. 기존의 대우건설 같은 경우 원전 관련해서 원전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 그 부분에 관심도가 집중되고 근데 주가의 변동은 크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주가의 슈팅이 나온 부분은 중동 재건 산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월 특히 4월 달 이후에 변동성의 확장 그리고 메이저의 수급이 누적적인 매수는 아닙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의 매수의 기준이 설정이 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6월 16일자 검색해 뜨고 추가적으로 10% 15% 이상의 수익 범위가 창출되고 25%까지 올라온 흐름이었지만은 개인들이 들어올린 종목은 아니에요. 개인들이 물량을 사긴 했지만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이끌어 올린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전 그리고 미국과 이란과의 분쟁 이후에 MOU 체결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슈가 됐어요. 마지막 이슈자락에도 4월 28일에 똑같은 내용이 다시 재탕 3탕 지금은요 똑같습니다. 43,350원 찍고 2만 원이 깨져 내려올 때까지 저 이슈는 없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재차 주가가 올라오니까 다시금 그 이슈를 형성시킨 거죠. 단 그 이슈가 매번 재탕 3탕 되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다시 43,350원을 넘긴다. 그것은 좀 막연한 기대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기술적으로 거래대금 터지고의 흐름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1월 이후에 1월에 5,000원대 포착 이후에 2월 기준에 6,000원대 그리고 3월에 10,000원 그리고 4월부터 해서의 본격적인 추이 추세의 강화 4월 8일에 상한가까지 얼마나 멋있습니까? 4월 23일부터는 차익 실현의 신호가 더더욱 강해집니다. 그래서 4월 23일에 개장 초의 차익 실현 그리고 11시 이후에 재편입 그리고 4월 28일에 다시 매수 신호. 그런데 4월 28일에 어때요? 탈퇴 신호가 명확하죠. 43,350원 찍고 나서 탈퇴 신호 나옵니다. 요거는 2월 10일이고요. 고점 찍고 명확하게 탈퇴 신호 그리고 다시 4월 달에 10,000원에 3월이네요. 3월에 10,000원의 편입 신호 탈퇴 재진입 4월 8일에 상한가 간 날이에요. 포착되고 나서 띵동 매수 뻗어 올라가고 편입 이후에 20% 추가 폭등 상한가 안착까지 4월 15일입니다. 탈퇴 신호 그리고요 21일입니다. 같은 자락에서 계속 차익 실현, 탈퇴, 그리고 재진입. 이런 흐름들을 어떻게 대처할까 혼란스럽잖아요. 그렇게 많이 뭐 혼란스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진입 이후에 마지막 자락에 탈퇴 신호 4월 28일 이렇게 나와줘서 전량 차익 실현하기 편한 흐름이면 좋은데 중간에 매수 매도가 엇갈리게 되면은 같은 자리에서 탈퇴 재진입이 형성이 된다.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 다시 탈퇴 신호 나오면요 유지죠. 왜? 재편입 대비 2, 3% 밀리면 그때 정리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느 가격대에서 재편입이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를요? 6월 16일자에 어떻게 나왔는지. 자, 1월입니다. 1월 죄송합니다. 1월에 5,000원. 와우. 1월에 5,000원. 이게 뭔데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예? 증권 거래, 주식 거래 하시려면은 증권사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잖아요. 그겁니다, 그거. MTS. 그런데 여러분들 핸드폰에는 관심 종목이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불기둥 AI가 있는 거죠. 불기둥 AI 이렇게. 결론적으로 5,000원 이후에 2월에 6,000원, 3월에 10,000원, 그리고 4월에 본격적인 슈팅 20,000원. 이날 상한가 4월 8일 날. 그리고 나서 4월 30,000원. 주성 엔지니어링 10만 원에 떠서 얼마? 28만 원. 그게 언제? 4월 21일부터 한 달 만에. 그리고요. 대우건설입니다. 35,000원. 어이구. 그리고 나서 35,000원에 포착이 됐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투자 경고 지정 예고 사상 최대치 신고가 불편하다. 35,500원에 전량 차익 실현하자. 그리고 나서 바로 11시에 이게 9시 때예요. 11시에 33,000원 재편입한다. 35,500원에 차익 실현했는데 33,000원까지 밀려. 아, 이거는 뭐 편입해도 단기 변동성을 확장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4월 28일입니다. 37,500원 뭐 그 이하에서 떴죠. 이게 얼마? 43,350원. 근데 우리는 주력 포트폴리오일 때, 그리고 10조 이상일 때, 그리고 1조 이상일 때, 1조 이상짜리 종목 있잖아요. 1.5에서 2% 움직이면은 50% 이상의 차익 실현을 단행한다. 그리고요, 편입 단가 대비해서 10% 이상의 변동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50% 그리고 100% 비중을 3에서 5% 조정 범위에서 차익 실현한다. 그게 매직 계산 기록 계산하면은 요 가격에 39,100원.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39,100원에 전량 차익 실현을 하자. 탈퇴. 응? 그 흐름 그대로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4월 28일에 39,100원에 차익 실현을 했다. 그 이후에 대우건설을 재공략한 적은 없었죠. 언제까지? 6월 16일까지. 고점 대비 52% 폭락이 나올 때까지. 6월 16일에 재차 움직임이 나왔는데 똑같아요. 원전 그리고 재건 사업 부분에 대한. 결론적으로 대우건설입니다. 25.55% 움직였습니다. 그리고요. 대우건설입니다. 24,850원에 포착됐습니다. 그리고요. 실질적으로 대우건설입니다. 진입 신호 나오고 이렇다 할 매도 신호 없이. 그리고 여기서 잘 보셔야 된다 그랬죠. 재진입 탈퇴. 그리고 이후에 또 재진입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15%까지만 따라붙는다 했어요. 근데 여기의 위치가 17%, 19%, 20%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하신 분들이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어도 신규 편입자는 재진입 신호가 나와도 못 들어가는 거죠. 왜? 15% 이상이니까. 그리고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의 기준은 차익 실현 범위.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우건설 수요일에 6월 17일에 개장 전부터 들여다볼 거고 그 흐름이 거래 터트려주고 양봉의 흐름이 되는지도 들여다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검색계 뜨고 나서 이런 슈팅과 함께 진입 이후에 15%대 수익, 그 이상의 수익 그것을 목적으로 들여다보고 전략을 설정하겠죠. 어렵지 않아요. 다시 볼까요? 어렵지 않아요. 진입, 띵동, 띵동 진입. 빨갛게 글씨 나와, 화살표 나와, 띵동 소리 나와, 그리고 고점 28,750원 찍어, 탈퇴 신호 나와, 얼마? 21,000원대 초반에 차익 실현. 뭐가 어렵습니까? 재편입하려다 보니 15% 이상 떴더라. 불편하다. 2월 이후에 흐름이에요. 여기서 편입했으면 가장 좋잖아요. 상승 잉대 확인형의 편입 설정 범위. 여기서도 늦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온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상승 잉대 확인형 뜨고 또 앞부분에는요. 상승 장악 확인형 뜨고 4대 천왕 캔들 수백 가지 패턴에서 4대 천왕 캔들 4가지만 놓고 보시라고 그랬죠. 수백 가지 패턴에서 저 4가지만 놓고 들여다보고 요 수익 범위를 창출했다면
얼마나 못 떨어집니까? 왜 4대 천왕 캔들 교육 공부 안 하세요? 공부 안 해서 수익 내는 방법 하나뿐이 없다 그랬죠. 어떻게? 상승장학 확인형 떴을 때 이 편입의 기준 종목 검색기가 띵동 매수 어디서 사라 그랬어요? 어디가 진입 구간이에요? 띵동 매수 신호 나오면 그때 들어가면 되잖아. 거기다가 갭에 대한 교육도 해드렸어요. 3만 원, 3만 5천 원, 4만 원, 5만 원 목표 주가입니다. 그 가운데 4만 원을 뚫은 거잖아요. 계속 올라와서. 갭에 대한 교육도 9시간 교육입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요? 핸드폰 키시고 카메라 키시고 하단 자막대로 해서 24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선착순으로 무료로 입장하시면 윤정두의 도서 자료 10권 중에서 주린이 필독서 한 권을 무료로 나눠 드립니다. 동영상 교육까지 무료로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왜 얘가 여기서 목표 주가를 설정을 더 해줄 수 있는지, 왜 갭이 나오면 강한지 이런 것도 아셔야 되고, 왜 여기서 상승장학 확인형 때 왜 이 가격에서 왜 놓치는 거예요? 망치형이 떠주는데 왜 수익을 놓치는 거예요? 편입 설정 범위에 얼마나 편해요. 주봉상의 샛별형까지 상승장학 확인형입니다. 샛별형입니다. 다 매수가에 설정되죠. 하락 기준에 하락장학 확인형 별 3개짜리가 떴는데 왜 들고 있어? 우리는 최고점 4350원 찍고 39,100원일 때 전량차익 실현 여기까지 52% 폭락할 때까지 우리는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돌릴 때 기준에 들어간 거죠. 기술적으로 거래가 수반될 때까지 딱 시세가 나오는 거죠. 거래가 급감했죠. 이게 어떻게 시세가 나옵니까? 이격이 너무 발생돼 있었기 때문에 그 이격을 줄이는 과정에 거래가 둔화됐단 말이에요. 드디어 거래가 터졌을 때 들여다보는 거고, 이 거래가 유지가 되고 확장이 된다면 추가 공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들께 내일장 공략주 설정을 잡아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시가총액 1, 2, 3, 4, 5 누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SK 스퀘어, 삼성전기, 현대차 이렇게 해드렸는데 지금은 좀 바꿨죠. 대우건설 다시 넣어드릴 거예요. 3월, 4월 본격적인 공략, 그리고 4월 28일 날 전략 매도 이후에 대우건설 없죠. 전략 매도한 이후에 대우건설 안 넣어드렸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다시금 6월 17일자에 시가총액 1위, 2위, 3위, 5위, 삼성전기 뺐어요. 4위지만. 그리고 대우건설, 시가총액 10조 넘긴 대우건설 다시 보자. 4억 1,000만 주짜리 종목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와, 오늘도 대우건설 검색기가 잘 뽑아냈네. 18,000원이에요. 여기서 더블 난 거 아닙니까? 이러한 수익 범위들. 아싸가 우리. 너무 행복해. 이렇게 수익이 잘 나? 이야 행복한데 제일 중요한 건요. 최고점의 차익 실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40년 된 증권카드 이거 윤정두 이름 써있는 실전투자대회 7번 우승에 1억 리그에서 5만 명이 참여한 대회였죠. 그중에 1억 리그에서 10주 2달 보름 만에 7,681%, 1억이 77억이 되는 어마어마한 수익. 그리고 나서 증권선물거래소 KRX에서의 흐름. 30여 가지의 수식을 증권사 본사에 드리고, 종목 검색기 어디서 다운받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핸드폰에 들어가는 검색기, 원클릭에 다 나오는 검색기, 클릭 한 번이면 대우건설 5,000원부터 4만 원까지 넘어가는 이 검색기, 핸드폰 키시고 카메라로 하단 자막대로 신청하시면 선착순 100명, 30명 지금 훌쩍 넘기고 있잖아. 선착순 100명께 종목 검색기 마지막으로 무료로 드립니다. 이 검색기는 종목만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그것도 해결해 드리죠. 그 수식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최종점에서 꺾여져 내려갈 때 스마트 매매를 누르시면은 이러한 수식 범위와 함께 이렇게 최고점에서 밀려 내려가면 자동 매도의 기능까지 설정이 돼 있습니다. 무료로 무조건 받으셔야겠죠. 어디서 다운받아요? 사설업체? 아니죠. 증권사 본사에서 무료 다운받습니다. 근데 왜 윤정두가 얘기해요? 윤정두가 설정해 드리는 수식을 가지고 윤정두의 40년 노하우, 도서 10권의 압축본,
그 내용을 가지고 검색기를 증권사 본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윤정두의 기술, 윤정두의 수식을 가지고 증권사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물 한 모금 마시고 올 겁니다. 그리고 시황,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볼 거예요. 그전에는요. 검색기를 통해서 어떤 종목을 포착하고 검색기를 통해서 어떻게 상한가가 나오고 검색기 통해서 나온 상한가가 어떻게 따블 대우건설처럼 700% 올라오는지 그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대표님께서 이 재건의 기대감을 받고 오늘만 25.5% 넘게 상승한 대우건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목표가를 상향하기도 했죠. 28,000원으로. 그렇지만 이 증권사 리포트랑 불기둥 AI 뭐가 다르냐? 리포트 안에는 정확한 매매 타이밍이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불기둥 AI는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하는지 정확한 시간을 알려준다는 건데요. 그 신호를 보고 하다 보면 더욱더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참고로 이 불기둥 AI는요, 오늘 저희가 선착순 100분께만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으로 이 불기둥 AI를 나눠드리는 날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하단에 자막 보이시죠? 이 자막 잘 참고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불기둥 AI뿐만이 아니라 교육 자료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선물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또 천천히 여러분 잘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바로 또 모셔보기 전에 큰 화면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불기둥 AI를 받아볼 수 있는지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6월 2일에 대부분의 종목을 싹 다 매도,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까지도 전량 매도. 다만 유지 중으로 써놓은 이유를 말씀드렸죠. 반도체 100%로 재편입할 거다. 그 기준입니다. 5월 10일 이후에 5번의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5번의 재편입. 왜 그랬을까요? 폭등 이후에 전량 차익 실현 20년 만에 100% 현금화 20년 만에 그리고 10% 이상의 조정을 기대했는데 그렇게 해서 10%의 50% 비중을 채웠을 때 추가적인 조정을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고 반등 전량 차익 실현 다시 10% 빌려 또 50% 편입 조금만 더 밀리면 100% 채우겠다? 아니 또 반등 그러면서 오히려 또 신고가를 내 그리고 차익 실현하고 다시 눌려서 또 10% 이걸 5번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월 5일, 6월 8일 드디어 15% 이상의 조정이 나오면서 100% 비중을 채우죠. 그리고 반등 20%의 현금화. 근데 또 밀려. 또 100% 편입. 그리고 마지막 6월 11일 날 7,400이 이탈됐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6월 달에 10,000포인트 넘길 거다. 결국은요. 7,400 이탈됐던 게 거의 9,000포인트까지 다 올라왔죠. 그런 과정에서 바닥 찍은 11일 날 그 라인에서 강력한 매수의 종목이 가장 많았단 말이에요. 대체 시장 거래에서 지금 SK스퀘어가요. 추가 폭등이 나옵니다. 160만 원 향해서 쭉쭉쭉 뻗어 올라가고 있어요. 하이닉스도 정규장에서 못 움직였던 부분 추가 폭등이 나와요. 왜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글로벌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SK스퀘어가 최고점을 넘겨도 이상할 게 없죠. 근데 눌려줬단 말이야. 눌려줬어. 눌려주니까 오히려 땡큐한 거지. SK
스퀘어만 사상 최대치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못 들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께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런 기준에 반도체 비중 100% 다 채워놓고 나머지 종목에서의 변동성의 흐름 또 매도 신호 나올 때 명확한 차익 실현 그렇게 해서 이 수익 범위를 오롯이 다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조 이상짜리 상한가가 5월에도 이렇게 많았고요. 이미 6월에도 이제 절반 겨우 넘어가고 있는데 상한가 종목이 벌써 14개 1조 이상짜리 거래 수반하고 움직인 종목. 어렵지 않아요. 6월 1일 날 상한가 이렇게 진입하는데 안착된 상한가 그리고 고점 대비 10% 이상 조정받은 상한가. 그럼 어떻게 해요? 조정받은 상한가는 전량 매도 신호 나올 때 차익 실현. 얘 지금 매도 신호 나와 있거든요, 사실. 그럴 때 차익 실현. 마찬가지로 네이버 매도 신호, 탈퇴 신호 나오죠. 차익 실현. 편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장 조정 20%대 조정해서 느끼셨던 게 뭐예요? 결국은 되돌리긴 하지만 매도의 신호가 가장 중요하구나. 차익 실현의 신호가 가장 중요하구나. 원익 IPS 매도 신호 나왔을 때 매도를 못하면 6월 16일 같은 날 그냥 곤두박질 치는구나. 매도의 신호 꼭꼭꼭 잘 지키자. 그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테크인의 부분도 너무 많이 무너져 내려갔어요. 그런데 최근에 5%의 매집이 단행됐는데 그 매집 평균 단가 수준에 못 미쳐. HPSP도 2번 연속 하루 상한가 이후에 이틀 연속 20%대 폭등이 나왔는데 결국은 16일 날 20%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이럴 때의 기준에 이런 탈퇴 신호를 6월 9일에 차익 실현 한번 해봤다면은 12일 상한가 이후에 16일 경우에 꼬리 달고 내려왔었잖아요. 그 부분에 차익 실현을 왜 못하냐 이거야. 지금 전부 그날의 상한가 종목을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HPSP만 상한가 진입 이후에 이탈 신호가 없었고요. 나머지 ISC나 원익 IPS는 차익 실현 매도 신호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일 이후에 15일이 되는 거죠. 15일 날 HPSP 고점 찍고 매도의 신호 나오고. 마찬가지입니다. LIG 디스 뭐예요? 이름도 어려워. LIG 디스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무직입니다. 매도 신호 나와야 했나요? 명확히 나오죠. 상한가 찍고 매도 신호. 띵동 진입. 그리고 상한가 찍고 매도 신호. 이해되세요? 차익 실현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 수익률 범위만 설정하면 뭐합니까? 차익 실현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SK 이터닉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의 변동성의 기준에 막연하게 야 끝내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자락에서의 진입 그리고 탈퇴 신호 그리고 이런 자락에서의 탈퇴 신호 명확하게 기준점 잡아서 대처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SK 스퀘어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여기까지 더 날아갈 것이다. N자형으로 움직이면 더더욱 좋겠다 했는데 뭐 N자형이라 그냥 가파른 V자형입니다. 우리는 얼마의 진입 신호를 잡아내요? 1,750원까지 밀렸던 107만 5천 원까지 밀렸던 주가 108만 5천 원에 재진입 신호를 설정을 했죠. 얼마나 못 떨어집니까?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 탈퇴라고요. 아쉽지만은 대우건설 수요일 날 다시금 들여다보면 되잖아요. SK 스퀘어입니다. 조금 전에 그 흐름처럼 슈팅 어마어마한 슈팅. 대우건설입니다. 탈퇴했습니다. 오케이. 이런 수익 범위들이 검색기가 있기 전에 이렇게 공부하신 수익. 어마어마한 공부 스프링 노트에다가 손글씨로. 교육자료는요. 윤정도의 도수자료. 나 검색기 받고 싶어요. 조금 전에 검색기. 야 어마어마한데 검색기 주세요. 핸드폰 켜시고 카메라 켜시고 하단 자막에 신청하는 방법 빠르게 신청하셔서 우리 기술입니다. 600% 삼성전기입니다. 이거 얼마? 18만 7천 원에서부터 90만 원일 때 400% 지금은요. 템버거지 1000%. 와 어마어마합니다. SPG 예? 이게 전부 검색기에서 나온 종목이에요. 뉴로메카 검색기에서 대한전선 검색기에서 로보티즈 검색기에서 포착돼서 상한가 더블 따더블 400% 600% 템버거까지 거기에 주력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SK 스퀘어까지
전부 나오잖아요. 어떻게? 40년 된 증권카드입니다. 응? 그리고요. 5만 명 이상 참여한데 시가 1억 계좌에서 2달 보름 만에 7,681%, 77배, 1억 계좌가 77억. 그 수익 세계 기록이죠. 우리나라 최고의 기록을 넘어서 세계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KRX에서 윤정도를 2005년도에 이미 검증 끝내고 초청 강연에 아무나 안 불러요. 비제도권 인사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정도만 유일하게 불러서 강의해 주십시오. 증권사에서도 매번 HTS, MTS 만들 때 도와주십시오. 증권사 홈페이지에 동영상 좀 넣어주십시오. 그러더니 22년도에는 검색기 좀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나라에 수천 개 검색기가 있는데 사설 검색기 맞지를 않습니다. 제발 좀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 드렸죠. 어떻게? 윤정도의 도수자료 10건 압축해서 수식을 드렸더니 증권사 본사의 금융공학 박사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증권사 본사에서 다운로드 받게 해주고 SK하이닉스 13만 3천 원에 포착되게 해주고. 어렵지 않아요. 불기둥 AI입니다. 딱 클릭하면 뭐가 나와? 대우건설에 빵 터져 나와. 원클릭 한 번이면은 6월 달에도 상한가 종목 이렇게 많이 나와요. 상한가입니다. 상한가라고요. 상한가라니까요. 검색해 터져 나오고 상한가. 그리고 나서 따블. 거기에 주력주에 검색기 포착까지. 이런 흐름들. 이거 놓치실 겁니까?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시황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다 볼 거예요. 어때요? S&P 500 지수 말씀드렸죠? 여기 음봉 여기까지 떨어질 때 4%의 조정이 대세하락이냐. 걱정 마십시오 했잖아요. 결국은 다 돌리잖아요. S&P 500 지수뿐만 아니라 우리는 엔비디아 시가총액 다시 5조 달러 넘긴 엔비디아 6조 달러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엔비디아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음봉으로 다 떨어져 내려오고 불편한 흐름이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다시 다 돌리는 흐름 속에서의 슈팅 범위를 우리는 놓고 본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요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깁니다. 사상 최대치 고점. 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사상 최대치 고점을 다시금 넘겨줬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떻게 넘긴 거예요? 실적이 주당 순이익이 7월 실적 발표까지 감안하면은 12배 이상 증가한 거예요. 주가가 12배 오르지는 않았어요. 여기까지 내려올 때 대사하락을 운운할 때 아닙니다라고 했고 여기서부터 차익 실현 재편입, 그리고 100% 재편입, 그리고 차익 실현 안 합니다. 신고가 나올 겁니다. 요 흐름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쳐서 9,000포인트, 10,000포인트 갈 겁니다라고 이미 강력하게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렸고 그리고 이미 시장의 랠리도 걱정 마십시오. 추가 폭등입니다. 라고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SK스퀘어를 반도체를 100%씩 재편입하는 거죠. 저평가예요. PBR이 불편하더라도 PER 저평가입니다. 써 있잖아요. 4월에 7천 간다. 3월 시장 붕괴돼서 5천까지 내려왔는데 4월 한 달 만에 40% 7천 간다. 말이 돼요? 다들 손가락질했죠. 근데 결국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하이닉스 150만 원, 200만 원 넘긴다 했는데 지금 247만 원까지 프리마켓 시장에서 올라왔어요. 5월 초에 10,000포인트 돌파의 근거 6월 달에 10,000 넘길 겁니다. 이미 9,000 수준에 또 올라와 있잖아요. 그 근거, 그 흐름을 5월 27일 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녹화해드리고 이러한 15,000을 가기 위한 아름다운 조정이다. 이거 다 아름다운 조정이다. 7,600까지 밀릴 거 염두에 두자. 그리고 7,600까지 밀렸을 때 어떻게 해요? 25% 편입, 8,100에 본격 재편입 7,600 내려왔을 때 100% 편입, 저점은 7,400 살짝 이탈하고 바로 돌렸죠. 그래서 6월 8일 날 SK하이닉스입니다. 185만 5천 원까지 밀린 SK하이닉스. 지금 얼마에? 자시 240만 원 수준. 검색기만 있으면 또 윤정도와 함께면 이런 수익 범위를 완벽하게 6월 8일 이후에 완벽하게
시장은 8,500 넘길 것이다부터 해서 완벽한 수익 70만 원입니다. 여기서부터 300% 가까이 올라와요. 90만 원입니다. 검색기에 그냥 튀어나오잖아. 100만 원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시가총액 1위, 2위가 나오는 검색기 보셨어요? 수십 종목이 아니라 딱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쏠림 현상 속에서 결코 훼손되지 않는 편입의 기준, 거기에 삼성전기 99만 원, 230 넘겼어. SK 하이닉스 200만 원, 240만 원 넘깁니다. 여러분들이 겁내서 못 살 때 검색기는 이렇게 다 매수 사인을 내요. 빨리 움직이세요. 핸드폰 키시고 카메라 키시고 하단에 지금 자막 보시면 검색기 신청하는 방법 나오잖아요. 검색기 신청해서 SK 하이닉스입니다. 이걸 왜 못 씁니까? SK 하이닉스입니다. 이걸 왜 못 씁니까? 계속 떠서 움직여서 이 목표치 범위까지 날아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음봉 떨어질 때 강력한 매수와 함께 차익 실현 재편입, 이게 몇 번? 5번의 차익 실현 재편입. 그 흐름의 마지막 자락에서 강력 재편입. 100% 반도체의 기준. 이걸 왜 놓쳐요? SK 스퀘어 151만 원,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그 이상 160만 원. 어마어마한 슈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왜 놓칩니까? 삼성전자 이걸 왜 놓쳐요? 저평가 상태의 기준에서 뭐라고 써놨어요? 2월 6일 5천 깨졌는데 6천 갑니다. 30만 원 갑니다. 3월 4일 시장 박살났는데 30만 원 간다니까요 라고. 3월 24일 다시 5천 내려왔는데 4월에 7천 갑니다. 그리고요 4월 7일 날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의 흐름에 목표치 설정 상향.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동영상 전략까지 싹 다 올려드리는데 24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온라인 무료 채팅방 들어오셔야만 이런 전략 내용 듣고 삼성전자입니다. 1월에 12만 원 200% 오르죠. 2월에 16만 원 3월에 4월에 19만 원 얼마나 멋들어집니까? 그러고 나서 고점 찍고 밀려 내려올 때 20년 만에 100% 현금화 전략 그리고 재편입의 전략까지. 검색기에서 매도 신호 나와주니까 가능한 내용이잖아요. 이런 검색기를 마지막 무료로 나눠줄 때 놓치지 말아야죠. 마지막 100명입니다. 마지막 무료라고 그랬어요. 나도 삼성전자 잡고 싶었는데 못 샀어요. 근데 보니까 검색해서 나올 때 사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젠 듭니다. 이렇게 밀려 내려올 때에도 강력한 편입의 기준을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할 땐 차익 실현 하자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정점이 서서히 다가오니까. 오프라인 강연에만 오시면 이런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1억 1,600만 원의 계좌가 5억을 넘겨요 이제. 올해 들어서만 더블 계좌 이상이에요. 누구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오프라인 강연에서는 모든 걸 잡아드리잖아요. 작년 7월에 IT에 집중,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올해 3월 포트에서 시장 폭락 나올 때 다시금 압축해서 반도체 90%에서 100%까지. 이런 수익 범위를 누가 내줘요? 검색기가. 이런 수익 범위를 누가 내줘요? 박서영재 TV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에서. 전부 지금 반도체 비중 90에서 100%죠. 이걸 못 쫓아해요? 저는요.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방금 반도체 투탑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언제 또 매매 타이밍을 잡아야 하는지, 불기둥 AI가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하단 자막에 따라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다음 장에서 바로 사용해 볼 수 있는 불기둥 AI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큰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니까요. 천천히 참여해 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주식 투시경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